봅시다. 다음 파트 이제 명제 증명 쪽 들어갑니다. 오늘 배우는 거 되게 정신없고 되게 언제나 정신 없었어요. 와닿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알았죠? 와닿으면 축하해주세요. 알았어요. 와닿으면 축하해줄게요. 와닿지 않을 확률이 진짜 엄청 굉장히 높은 파트이기 때문에 와닿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면 되고요. 와닿지 않는다면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요. 너무 이렇게 와닿으려고 이렇게 와닿게 하려고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노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선생님 일단 봐봐. 일단 간단하게 좀 볼게요. 일단은 정의와 정리라고 돼 있어. 이거 용어 정리만 조금 하고 갈게. 정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그렇게 정한 거야. 이름을 붙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등변 삼각형은 뭐예요? 삼각형. 투변이 같은. 그렇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의라고 하는 건 정해놓는 거야. 얘는 분필이다. 얘는 윤지다. 이렇게 낙엽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걸 가지고 정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 두 가지 이름 있어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리. 두 개만 좀 기억해.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사실 확인된 사실 있잖아. 확인된 사실 가지고 한번 꼬아가지고 어떤 성질을 만들어내. 그 성질을 가지고 정리라고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증명된 명제를 정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증명된 명제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 정리라고. 우리가 제일 유명하게 생각하는 정리들이 있죠. 제일 유명한 정리가 뭐 있지? 그렇지, 피타고라스 정리지.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됩니다라고 증명이 됐잖아, 그지? 증명된 걸 활용하는 거니까 걔가 정리입니다. 또 뭐 있지?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애들이 정리예요. 나경아 뭐하니? 아니에요. 얘네들, 그러니까 정의랑 정리는 얘는 증명된 명제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정의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정의랑 정리는 수학에서는 무조건 뭐 하는 거? 암기하는 거. 무조건 암기하는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알았죠? 그래서 쟤네들 그냥 저렇게 정리는 되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야. 잘 봐봐. 증명이라고 하는 건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직접 증명하기 편할 거야. 직접 증명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증명할 수 없는 명제에 대해서는 간접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간접 증명. 근데 직접 증명은 상황에 따라 너무 다양한 해석이 있을 거고 그걸 증명하는 방법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그래서 직접 증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어떻게 증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근데 간접 증명법은 직접 증명하지 못하는 거라서 두 가지가 있어. 일단은 귀류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납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귀납법은 이제 나중에 수열 쪽 파트.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수학 원 쪽 가서 수열 쪽 파트에서 이 귀납법이라는 거에 대한 증명 방법을 배우게 될 거고 오늘은 귀류법에 대해서만 배우게 될 거야. 오늘 배우게 되는 증명 방법, 간접 증명 방법은 귀류법입니다. 그래서 귀류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는 결론을 뭐 하냐면 부정해버려요. 결론을 뭐 한다? 부정한다. 어떤 명제가 있었는데 결론을 부정해. 해서 어떤 가정의 모순이 생김을 보여줍니다. 오케이?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모순이 생김을 보여주는 이 과정으로 어떤 명제가 참이다를 보여주는 방법이거든. 얘가 이해되니 얘들아? 일단은 어떤 명제가 있었대. 어떤 명제가 이렇게 있었나 봐. 근데 걔를 뭐해?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정확하게 아니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생명제 입장에서 바라볼게요. 생명제가 있고 그다음에 P면 Q이다 꼴 명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러니까 생명제가 있었어. 그럼 여기는 이 명제를 뭐하냐면 부정을 해. 결론을 뭐하다? 부정한다. 오케이? 그럼 봐봐. 얘 부정했어. 그 부정한 결과가 모순이 생겼다니까 얘가 거짓임을 밝혀주는 거야. 부정한 명제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기 전에 있던 그 명제는 뭐였어? 참이었어.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고 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잘 한번 생각해봐.
어떤 명제가 있었어. P라는 명제가 있었다. 오케이? 얘가 참이었다면 얘를 부정한 not P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였을 거야? 거짓이었을 거야. 반대로 그냥 not P가 뭐였다면 거짓이었다면 여기는 얘를 다시 부정한 그냥 P라고 하는 뭐가 될 거야? 참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해서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어떤 명제가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요. 거기는 걔를 그냥 일단 뭐 해보는 거야? 얘를 일단 뭐 해보는 거야? 부정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는 걔가 거짓임을 밝혀줍니다. 그걸 이용해서 여기는 이 명제가 뭐가 되는 거? 참이 됨을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정확하게도 이런 의미는 또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P이면 Q이다 꼴이지. P이면 Q이다 꼴. P이면 Q이다 꼴에서 P이면 Q이다 꼴에서 여기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정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결론이라고 부르거든. 오케이? 얘를 가정이라고 부르고 얘를 결론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결론을 부정합니다. 결론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뭐야? not Q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럼 이걸 통해서 가정의 모순이 생김을 보여줘요. not P가 됨을 보여줘. 오케이? 여기는 얘가 참인 걸 보여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는 이 명제는 P면 Q이다 꼴의 명제인데 여기는 얘는 이 명제는 무슨 명제가 돼요? 대우 명제가 되죠. 여기는 얘랑 여기 얘 참거짓은 항상 공유된다고 했어요. 일치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얘 대우 명제인 얘가 참임을 보여줌으로써 여기는 얘가 참이됨을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두 가지가 좀 짬뽕돼 있고 혼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귀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귀류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귀류법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귀류법이라고 하는 증명 방법 안에 여기에 대우법이라는 대우 명제를 이용한 증명하는 방법 대우법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정확하게 말하면 대우법이고 얘가 참임을 보여줌으로써 여기는 원래 있던 이 명제가 참임을 보여주는 방법이 대우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귀류법 안에는 이렇게 대우법이 들어가 있고 일단 일반적인 명제 있잖아. 얘 대우가 없는 명제. 대우가 있는 건 P면 Q이다 꼴의 명제밖에 없잖아. 근데 일반 명제에 대해서는 거기 있는 걔를 부정해 놓은 다음에 그 부정이 거짓이 됨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원래 명제가 참임을 보여주는 방법. 흐름 자체가 똑같아. 그냥 이 흐름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거든. 이 흐름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래서 얘를 그냥 귀류법이라고 크게 바라보는 거고 귀류법 안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직접 증명하는 게 아니야. 직접 증명이 불가능한 명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증명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증명하는 방법은 너희가 뭐 해야 돼? 외워놓고 있어야 돼. 알았죠? 이렇게 증명을 하면은 다른 명제를 어떤 증명이 까다로운 명제를 증명할 수 있구나. 그래서 증명 방법 자체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얘가 왜 참이 되는지 알겠어? 왜 증명이 되는 건지 알겠어?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모순이 됨을 밝혀줌으로써 원래 명제가 참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직접 증명이 아니라서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봐봐.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어쩌고 대우를 이용해서 여기는 이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는 그 명제의 대우 명제인 not Q이면 not P입니다가 참임을 증명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귀류법으로 명제 P가 참임을 증명할 때 그 명제의 부정이 뭐가 되는 거짓이 됨을 보이면 된다. 이게 귀류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뭘 어떻게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보여줄게. 알았지? 일단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하는 거 정도만 기억해놓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직접 어떤 식으로 증명이 되는 건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좀 적당한 문제로 봅시다. 유제 7-1번으로 가볼게요. 저 어디에 있어요, 스모? 썼던 거 같아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지금은 190페이지를 하고 있고요. 아까 했던 거는 195페이지고 지금이 196페이지입니다. 됐습니다. 일단 증명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고 얘들아?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 직접 증명이 있고 간접 증명이 있어요. 직접 증명이 편할 땐 직접 증명을 하면 됩니다. 괜히 꼬아서 내가 간접 증명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직접 증명이 좀 불편해지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럴 때는 뭐합니다? 간접 증명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해 주세요. 두 홀수의 합은 뭐가 됩니다? 짝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선생님이 여기다가 조금 통영 증명에서 많이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을 좀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 같은 걸 좀 정리해 줄게요. 오케이? 자주 사용되는 표현. 뭐가 있냐면 얘가 짝수이다. A가 짝수이다를 표현할 때는 A는 2K이다. 수학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K는 뭐다? 자연수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홀수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요. A는 2K-1이라고 쓰기도 하고 2K 플러스 1이라고 쓰기도 해요. 오케이? 요거 아니면 2K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쓰기도 해. 여전히 K는 자연수입니다. 여기서 봐봐. A라고 하는 걸 2K라고 했어요. A라고 하는 걸 2K라고 했어요. K는 내가 만들어낸 변수잖아. 그지? 내가 만들어낸 변수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꼭 붙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유리수이다. 이게 좀 많이 중요한데 여기서 X가 유리수라고 할게요. X가 유리수이다. 이렇게 돼 있었어. 라고 한다면 A라고 아까 똑같이 A가 유리수입니다. 라고 한다면 A는 뭐라고 쓰냐면 n분의 n입니다. 이렇게 써요. 유리수를 표현할 때는 항상 분수로 표현 가능한 수를 유리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n분의 n이라고 쓰는데 n분의 n 중에서 이 m이랑 n 값은 유일하게 하나만 딱 결정됐으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분의 2랑 2분의 1이랑 똑같죠. 6분의 3이랑 다 똑같죠. 얘를 다 2분의 1로 통일시키고 싶었다면 얘랑 얘를 서로소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약분해서 안 되는 기하분수 형태입니다. 라고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뭐가 붙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n과 m은 서로소인 자연수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달고 다닙니다. 서로소인 자연수입니다. 이게 A가 유리수임을 말하는 수학적인 표현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음수는 안 돼요? 음수일 때는 신경 쓰지 않아요. 음수일 때는 지금은 이 증명에서 음수일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양수일 때만 생각합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음수일 때는 일단 마이너스 하나 더 달아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거 아니면은 마이너스 n분의 n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더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니까 우리는 얘는 기억해놔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짝수는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구나. 홀수는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구나. 유리수는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구나. 근데 K가 홀수여도 짝수가 될 수 있잖아요. K가 어디가? K가 잘못 봤어요. 오케이. 자 봅시다. 직접 한번 증명해 볼게요. 얘는 직접 증명법으로 갑니다. 얘는 간접이 아니라 직접 증명법으로 갑니다. 직접 증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두 홀수의 합은 짝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두 홀수를 내가 뭐라고 넣을 거냐면 2a-1이라고 넣을 거고 2b-1이라고 넣을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a랑 b는 뭐다? a랑 b는 자연수이다. 이런 말 안 써주면 큰일 납니다. 알았죠? a랑 b는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꼭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개를 합해봅니다. 그럼 2a-1 더하기 2b-1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는 2a 더하기 b-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k, 2 곱하기 어떤 자연수, 2 곱하기 자연수 형태가 될 테니까 따라서 두 개의 합은 뭐가 됩니다? 짝수가 됩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짝수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 2K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 다시 봐봐 얘들아. 문자라고 하는 거 문자. 수학에서 문자에 도입을 했을 때 있잖아. 어느 순간 보면 초등학교 때는 수학 배울 때 전부 다 뭐였어? 숫자들이 되게 많았거든. 근데 이제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숫자 대신에 문자가 많아져요.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건 다 문자로만 돼 있잖아. 맞아요? 곱셈 공식, 다 문자가 돼 있거든. 그러니까 문자라는 게 도입됐던 그 상황 자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은 a 제곱에 더하기 2ab에 더하기 b 제곱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던 거는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1 넣고 1 넣고 2 넣고 2 넣고 이렇게 되면 성립합니다. 모든 숫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다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사실은 원래 문자란 도입은 뭐냐면 네모 더하기 세모의 전체 제곱은
얘는 네모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배의 네모 세모에다가 더하기 세모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아마 처음에 시초가 이렇게 됐을 것 같아. 여기다 이제 이 공간에다가 아무거나 내가 막 집어넣으면 되겠구나라고 일단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얘네들 네모 세모 맨날 이렇게 쓰니까 너무 귀찮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다가 그냥 문자 그냥 얘를 그냥 A라고 지칭하자. 여기에 얘가 뭔가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라고 생각해. 여기는 얘도 뭔가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뭔가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그냥 이렇게 그냥 문자로 지칭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문자의 도입이야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 봐봐. 지금 선생님이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짝수라고 그냥 바로 단정 지었는데 얘를 단정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2 곱하기 어떤 그릇입니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2 곱하기 그릇이에요. 오케이? 2 곱하기 어떻게 자연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 얘가 2 곱하기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지. 그래서 1 빼봐야 자연수겠지. 여기는 얘는 2 곱하기 자연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얘는 짝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나요? 얘도 마찬가지 그릇들이야. 이런 것들. 문자라는 건 전부 다 그릇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거 보자. 두 홀수의 곱은 홀수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두 홀수 마찬가지 이렇게 세팅을 한다면 두개 곱해봐요. 그러면 2a-1 곱하기 얘는 2b-1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전개 보면 4ab에다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에다가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 얘가 홀수가 됨을 보여주고 싶거든. 나는 그릇 모양이 이렇게 여기에만 그릇이 있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2로 묶어준 다음에 이렇게 그릇 하나 만들고자 플러스 1 이렇게 만들면 얘가 홀수인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만 내가 여기다가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얘가 자연수가 될 테니까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군요? 홀수가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 되나요? 저 안에 괄호 있는 수는 무조건 자연수예요. 그렇지. 봐봐.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는 얼마야?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는 자연수겠지? 그럼 자연수 빼기 자연수는 정수가 될 수도 있지, 0이 될 수도 있지, 음수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자연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최악의 경우에 얘가 뭐가 되겠어? 최악의 경우에 얘가 0이 될 겁니다. 나머지는 2의 1가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 얘가 1이었으면 얘가 0이 될 겁니다. 그치? 그게 아니었다면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겠어? 자연수가 될 거야, 무조건. 0이 돼도 얘는 자연수가 될 거고, 그치? 그러니까 홀수라고 말할 수 있겠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 다음 질문이 너무 좋아요. 다음 필수 예제 2번으로 가볼게요. 직접 증명은 됐고요. 이제 간접 증명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봐봐. 여기는 얘이면 얘 또는 얘이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치? 그럼 봐봐. A, B가 1이 아닌 경우는 너무나 많지. A, B가 1이 아닌 경우는 A, B가 2일 수도 있고 A, B가 1.1일 수도 있고 A, B가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 등등 많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A, B가 1이라는 이 가정 자체는 내가 생각하기 너무 힘든 가정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얘 또는 얘라고 주어져 있는 이 상황도 되게 생각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직접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뭐 해볼 거야? 틀어볼 거야. 오케이? 간접 증명을 해볼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얘를 대우명제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해되니? 대우명제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얘 대우명제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이 조건을 부정했어요. A는 1이다. A는 1, 2고 그 다음 B는 뭐가 된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2면 A, B는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이 명제잖아요.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1이면 당연히 얘가 1이겠지? 맞죠? 얘 참인 거 보여줬다. 그지? 얘가 참인 거 보여줬으니까 아 얘도 당연히 뭐겠구나? 참이겠구나? 이렇게 증명하는 게 대우법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직접 증명할 수 없으니까 얘 대우명제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걔를 증명해서 얘가 참인 거 보여주는 건 그냥 이거이면 이거일 수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그치? 너무 당연한 거라 얘는 바로 참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2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자연수 예를 들어서 n제곱이 짝수이면 n거보다 짝수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싶나 봐. 근데 봐봐.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입니다. 얘를 보여주긴 쉽지 않아요. 왜냐면 n제곱이 짝수인 걸 보여주기가 쉽지 않거든. 근데 n이 짝수인 건 보여주기가 쉬워요. 잘 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봐. n제곱이 짝수다라고 놓고 n을 구하려고 하잖아? 그러면은 n제곱을 뭐라고 넣을 거야? n제곱을 2에 배수니까 2k라고 넣을 거 아니야. 그럼 n은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루트 2k라고 쓸 수 있겠지. 맞아?
이 루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번거로워지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n제곱을 짝수라고 놓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의 문자 n을 짝수라고 놓는 경우가 훨씬 더 편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n제곱을 짝수라고 해서 여기는 얘를 이렇게 증명해 나가는 거는 조금 번거롭고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에 대해서 뭘 생각해 봅니다. 대우명제를 마찬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그럼 얘 뭐 해주면 되겠어? n은 무슨 수? 홀수 이면 n제곱이 무슨 수? n제곱도 홀수. 이걸 증명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이면 얘이다를 증명하고 싶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증명은 직접 증명으로 들어갑니다. 알았죠? 그래서 n을 홀수를 했어요. n을 뭐라고 볼 거야? 2k-1. 그래서 k는 뭐다?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될 거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n제곱이 궁금하니까 n을 직접 제곱해보는 거예요. n제곱해보면 얘는 2k-1 전체 제곱이 될 거 아니야? 여기 얘는 4k 제곱에 마이너스 4k에다가 플러스 1이 될 거거든? 그럼 여기는 얘는 또 뭐가 되는 거야? 2배의 k제곱, 2k제곱 마이너스 2k에다가 플러스 1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냥 4로 묶으면 안 돼요? 4로 묶으면 묶어도 되는데 선생님이 굳이 2로 묶는 이유는 여기는 얘가 홀수인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4로 묶어도 사- 자연수 되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4에다가 뭔가를 곱해가지고 플러스 1이었다라는 여기는 얘의 의미는 뭐냐면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라는 의미예요. 4로 묶었어. 최대한 묶었는데 1이 남았다는 소리니까 4로 나눈 나머지가 1입니다라는 의미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서 2에 어쩌고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얘는 사실은 2로 나눈 나머지가 1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를 우리가 두 글자로 줄여서 홀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라도 이렇게 돼 있으면 얘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래요. 그러면 걔가 홀수인가요?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지? 얘를 내가 굳이 여기 2로만 딱 묶어버리면 여기 2로 묶인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니까 여기는 얘는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구나 얘는 홀수구나라고 바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억지로 2로 묶어주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얘는 4K로 묶어야 돼요. 이게 최대로 묶어주면 4K로 묶을 수 있어요. 4K의 배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뭘로 묶느냐는 그 형태, 내가 만들어주고 싶은 형태가 홀수잖아. 홀수를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을 시켜주는 거야. 식 자체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 되게 좋은 질문이었어요. 선생님이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어. 오케이? 그럼 반드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얘가 홀수가 됨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얘가 참임을 증명한 거니까 여기는 얘도 참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규律법을 한번 써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증명하는 것만 지금 쭉쭉 하고 있어. 너희들 지금 문제 풀라고 안 하고 계속 지금 수업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 선생님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봐봐. 이제 진짜 규律법을 쓸 거야.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 요걸 증명하고 싶어요.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 요걸 증명하고 싶어요. 얘는 지금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아니잖아. 그지? 맞아요. 루트 3은 유리수, 무리수다 이런 뜻이잖아요. 루트 3은 무리수다. 루트 3은 무리수다. 이런 거잖아. 그지? 얘도 뭐 사실 따지고 보면 P이면 Q이다 꼴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루트 3이면 무리수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니까. 됐어? 근데 그냥 명제라고 생각했을 때 잘 봐봐. 여기는 얘를 뭐 합니다? 부정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뭐 합니다? 얘를 부정합니다. 루트 3은 유리수. 오케이? 저희는 저 명제를 부정했어. 지금 뭐 하고 있어? 어떤 명제를 일단 부정했어. 그 명제가 뭐가 되는 걸? 거짓이 되는 걸 보여줄 거야. 그렇죠? 그 명제가 뭐가 되는 걸? 거짓이 되는 거야. 다시 루트 3은 뭐다? 유리수이다. 이렇게 지금 가정을 해놓고 시작합니다. 결론을 부정해놨어요. 그러면 루트 3을 내가 뭐라고 쓸 수 있겠어? 루트 3이라고 하는 거는요. A분의 B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유리수의 형태로 표현돼야 되니까. 그래서 N분의 N이라고 했죠? A랑 B는 뭐여야 된다? 서로 소인 자연수여야 합니다. 루트 3은 양수일 거니까. 그치? 루트 3은 양수일 거니까 음수일과 신경 쓸 필요 없었습니다. 됐죠? 이 말이 나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말입니다. 사실 얘보다 얘가 더 중요해요. 얘보다 얘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얘는 유일하게 하나 딱 결정시켜주고 싶은 거니까 서로라는 말을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고 여기는 이 말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일단 뒤에 보면 알게 돼요. 그럼 잘 봐봐. 여기 얘를 좀 넘겨주면은 B는 뭐가 되냐면
루트 3의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합니다.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럼 요식이 뭐가 되겠어? b 제곱은 뭐가 돼요? 루트 다시 3a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 해설의 편의를 위해서 요거 2로 잠깐 바꿀게. 요거 2로 잠깐 바꿀게. 요거 2로 잠깐 바꿀게. 요것도 2로 잠깐 바꿀게.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오케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앞에서 뭘 증명해봤냐면 이런 거 증명했어. 아 여기서 증명했구나. 일단 여기서 이거 n제곱이 보면 짝수이면은 n도 짝수다라는 걸 증명했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얘 형태를 보니까 뭐야? n b제곱이 뭐가 됐어? 2 곱하기 어쩌고가 됐거든? 그럼 b제곱이 짝수였다는 소리야. 그럼 반대로 b는 뭐가 되겠어? b도 짝수입니다. 짝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 b가 짝수란 말을 내가 뭐라고 쓸 수 있겠어? b는 2k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k는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죠? 이게 잘 들어야 된다. 되게 헷갈려 나중에. 너희가 스스로 증명해야 돼. 되게 많이 헷갈릴 겁니다. 그렇죠? 다음. 그럼 b가 짝수입니다라는 결론을 얻어냈어. k는 자연수다. 이거 꼭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와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기다 b에다가 2k를 집어넣어. 여기다 2k를 집어넣어. 그럼 여기는 요 식이 뭘로 바뀌어요? 4k 제곱은 2a 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다시 a 제곱 기준으로 생각해봐. a 제곱은 뭐가 되겠어? 2k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a 제곱이 2k 제곱이었으니까 a도 무슨 수? 짝수가 된다는 소리지. a 제곱이 짝수가 된다는 소리니까 a도 무슨 수가 되겠어요? 짝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a제곱이 2의 배수였어요. a제곱이 2의 배수였어요. 그럼 a는 2의 배수일 겁니다. 짝수일 겁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우리는 지금 증명돼 있는 거였어. 증명돼 있는 요걸 가지고 아까 증명해봤으니까. 증명돼 있는 건 정리라고 했어요. 그 정리를 가지고 이렇게 증명해봤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뭐냐면 a가 짝수라는 결론, 그 다음에 b도 짝수라는 결론이거든. 그럼 여기는 얘 2의 배수에 2의 배수라는 소리야. 맞죠? 그러면 여기는 얘네들이 서로소겠니? 아니요. 아니겠지. 그치? 그럼 여기는 이 상황에 모순이 생기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루트 2가 유리수이다라는 이거는 지금 뭐가 생겨버렸어? 모순이 발생해버렸어. 모순이 생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틀렸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부정이 뭐가 됐어요? 부정이 결국 거짓이 됐어요를 밝혀낸 거야. 됐습니다. 부정이 거짓이 됐기 때문에 원래 명제인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겠어? 참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밝혀내는 증명 방법이 비율법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A, B가 서로서가 아니어도 분수 될 수 있지 않나요? 수학에서는 되게 좋은 질문이야. 되게 좋은 질문인데 수학에서는 그 값에 대한 유일성을 되게 강조하거든. 하나의 값이 나와야 되거든. 하나의 값이. 그러니까 똑같은 걸 두 가지로 표현하면 되게 힘들어요. 우리 함수값을 봐봐. 함수값을 봤을 때 1 넣었을 때 뭐가 나옵니다. 1 넣었을 때 막 3 또는 5가 나옵니다.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값으로 딱 유일하게 결정되는 건 수학에서 굉장히 좋아하거든. 마찬가지야. 내가 선생님 처음에 딱 얘기했잖아. 여기는 얘가 분명히 6분의 3이라는 애랑 4분의 2라고 하는 애랑 2분의 1이라는 애랑 다 똑같은 수를 의미할 거예요. 다 0.5라는 수를 의미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랬을 때는 얘네들이 너무 많은 숫자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얘를 a분의 b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어떤 규칙만 가지고 있다면 얘네들이 서로서라는 규칙만 가지고 있다면 딱 여기 얘는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 얘는 딱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서라는 가정을 반드시 해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A값, B값을 딱 정해주고 싶은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라는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걸 가지고 얘네들이 모순이 생김을 보여줌으로써 여기는 얘가 틀렸습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알았죠?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되게 유명한 문제고요. 너희가 바라보면 다시 봐봐. 좀 전에 넘어갔던 문제 중에서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입니다. 이 명제를 너희가 지금부터 증명을 할 거예요. 증명을 하면은 이 문제에서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할 일을 다시 한번 말해줄게요. 지금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면 여기는 얘 있지. 유제 7-2번 문제 있어요. 7-2번 문제 요걸 가지고 요거 두 개를 먼저 증명해 보고요. 대우를 증명해 보고요. 그 다음 그걸 통해서 여기 있는 얘까지 증명해 보세요. 필수 예제 3번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선생님이 다시 한번 풀어줄게요. 알았죠? 됐습니다. 시작. 증명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말했잖아.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푼 대로는 다 이해가 될 텐데 아마 스스로 쓰는 게 되게 좀 골치 아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내신 때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만 계속 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이거 증명할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도 되게 괜찮아요. 그렇죠? 수능에서는 증명하는 게 안 나올 테니까. 일단 한번 볼게요. 봐봐.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입니다. 이게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인데 n제곱이 홀수이다를 밝히긴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얘 대우 명제를 생각해 봅니다. n이 무슨 수가 되면 짝수이면 n제곱이 뭐가 됩니다? 짝수가 됩니다를 증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n이 짝수였으니까 n을 내가 2k라고 놓을 거고요. k는 뭐가 됩니다? 자연수가 됩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다음 여기서 그럼 n 제곱을 생각해 보면은 거기 이제 4k 제곱이 될 게 분명하잖아. 얘는 2 곱하기 2k 제곱입니다. 왜 이렇게 쓰는지 알겠나요? 짝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굳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돼 있는 걸 굳이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n 제곱이 뭐가 됐어요? 짝수가 됐군요를 밝혀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가 됐어? 얘가 참이 됐어. 얘가 참이 됐으니까 여기는 얘도 뭐일 거야? 참일 거야.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대우법입니다. 저렇게만 쓰면 끝이에요? 다음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제 요거 해볼게요.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n이 뭐가 3의 뭐가 배수가 어떠면 아니면 뭐가 될까?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얘를 증명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증명하고 싶은 명제는 여기는 요 명제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n이 3의 배수면 얘들아, n이 3의 배수면은 n은 3k 이렇게 놓으면 된다고 했었잖아. 그치? 근데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n을 뭐라고 놔야 되냐면 n을 3k-2 이렇게 놓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n을 3k-1 이렇게 놔야 됩니다. 왜 마이너스 2를 해야 돼요? 얘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라는 표현이고요. 여기는 얘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기억나요? 정수 분류했던 거? 우리 정수에서 했었잖아. 실수할 때. 실수 쪽 파트 할 때. 그래서 얘는 원래는 어떤 몇 가지가 있어요. n이라고 하는 걸 지금 분류한다면 이렇게 3k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다시 정수의 분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그거 치면 안 돼요. 그럼 일단 봐봐. 일단 봐봐. 다시 3의 배수가 아니다. n이라고 하는 걸 지금 3을 가지고 분류하고 싶은 거야. 그럼 자연수잖아. n이라는 건 자연수잖아. 모든 자연수를 내가 3으로 분류하면은 결과는 몇 가지, 딱 세 가지로밖에 안 나눠지거든. 그러니까 봐봐. 1이랑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되니 얘네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단 말이야. 첫 번째 줄에 있는 여기 있는 얘네들은 다 뭐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이야. 두 번째 줄에 있는 애들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다 2인 애들이고요. 세 번째 줄에 있는 애들은 다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애들입니다. 모든 자연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경우랑 2인 경우랑 빵인 경우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3면 4. 이제 4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를 하고 싶었다면 4로 나눈 나머지는 1인 거, 2인 거, 3인 거랑 빵인 거 이렇게 해서 네 가지밖에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자연수를 어떤 정수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자 한다면 거기 있는 개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에서 마지막 빵인 경우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총 몇 가지로? n 가지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원래 3의 배수라는 말 3으로 지금 분류를 해주세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이야. 얘네들이. 일단 1 넣어봐. 그럼 1이죠? 2 넣어봐. 얼마야? 4죠? 일단 3 넣어봐. 7이죠? 얘네들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입니다. 됐어요? 얘네들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반대로 2인 애들이에요. 됐습니다?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빵인 애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어. 원래는 이렇게 세 가지로 자연수 n을 분류해야 되는데 지금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 경우는 아니겠구나. 이런 경우는 아니겠고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n은 뭐다? n은 자연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면 여기서 n제곱은 뭐가 되겠어? 9 k 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12k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돼요? 3으로 묶을 거예요. 왜냐면 3의 배수인지 아닌지가 궁금한 거니까. 그럼 3으로 묶었더니 3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까지 묶일 거고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네. 맞아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 남는 애란 말이야. 됐어? 그럼 3의 배수 아니겠지? 증명 끝. 다음 여기서 마찬가지. k는 자연수일 때 두 번째 상황으로 가봅시다. 라고 한다면 요 경우는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제곱하면 3 다시 9k 제곱에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이걸 내가 3으로 묶어주면은 3k 제곱에 마이너스 2k까지 묶일 거고 나머지는 1일 겁니다. 무슨 말이야? 얘도 3으로 나온 나머지는 1이라는 소리야. 3의 배수가 아니었다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이 경우나 이 경우에 대해서 몽땅 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었으니 여기는 얘는 3의 배수가 아닐 거예요. 여기는 요 문제를 3입니다. 증명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3의 배수였으면 얘는 3의 배수일 수밖에 없었군요. 라고 저희는 얘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증명을 끝내면 됩니다. 그럼 이거 풀려면 저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수학 상할 때 우리가 수학 상할 때 지금 자연수의 분류라고 정수의 분류라고 해서 선생님이 정석 실수 파트 실수 5단원인가 에서 선생님이 여기는 얘 지금 나눠서 생각하는 거를 충분히 다 설명을 했었어. 그때 우리 채연이가 잘 자고 막 빠지고 막 그럴 시기였으니까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귀여워. 그렇죠? 지금 보면 이해가 될 거야. 한번 했던 거긴 하지 기억에는 없지만 한번 했던 언제 거. 배운 건데요? 6개월 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나경이 없었을 때 혜성이 없었을 때 윤지랑 채은이는 있었을 때 선생님 했던 거예요. 윤지도 기억나요? 뭐 들어봤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기억 저편에 이렇게 있었던 그걸 이제 꺼내보면 되는 거야. 어쨌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된 것들 있잖아요, 얘들아. 증명된 명제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기억해 놓으면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어요. 증명된 명제를 뭐라고 했어? 정리라고 했어요. 정리. 오케이? 증명된 명제. 정리. 그래서 여기서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다라는 사실을 난 이제부터 알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알았죠? 알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다음 여기 있는 얘를 풀 때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고 싶었을 때 그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한번 해줄게요. 다시 한번 봐봐. 루트 3이라고 하는 게 루트 3이 유리수다라고 먼저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이제 결론을 부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루트 3을 뭐라고 할 거야? a분의 b라고 할 거야. 그래서 a랑 b는 뭐여야 되겠어요?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해요. 여기서 이 서로소인 자연수라는 이걸 가지고 나중에 모순이 됨을 밝혀낼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걸 안 쓰면 당연히 안 되고요. 여기는 얘가 사실상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해서 여기다가 얘를 좀 넘겨가지고 b는 뭐가 됩니다? 루트 3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해서 요 양변 제곱해봤더니 b 제곱은 뭐가 됐어? 3a 제곱이 됐어요. 무슨 말이야? b는 뭐구나? 3의 배수구나. 왜? b제곱이 뭐니까? 3의 배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b제곱이 3의 배수기 때문에 얘가 3의 배수라면 b도 3의 배수일 거야 라는 확신을 나 이제 알고 있단 말이야. 됐어? 그러니까 b제곱이 3의 배수니까 b는 3의 배수일 거야 이렇게 써줘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b를 내가 뭐라고? 3k라고 나도 괜찮겠네요. k는 무슨 수? k는 자연수라고 이렇게 나옵시다.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b 대신에 뭘 넣었어? b 대신에 3k를 넣었어.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9k제곱이 될 거고요. 걔가 3a제곱이 될 겁니다. 다시 a제곱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얘는 3k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a제곱이 뭐가 됐어? 3k제곱이 됐어. a제곱이 3의 배수가 됐단 말이야. a제곱이 3의 배수였으니까 a는 뭐가 돼야 돼? 3의 배수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근데 얘도 3의 배수고 얘도 3의 배수라면은 A는 B라는 A, B는 서로서라는 자연수라는 이 가정에 뭐가 생겨? 모순이 생겨버려요. 얘가 모순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얘는 틀렸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가 틀렸기 때문에 얘가 맞군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증명해 나가면 돼요. 정말 자세한 풀이를 원한다 그럼 거기 밑에 있는 해설을 보면 돼요. 선생님 지금 말로 빠르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갔습니다. 말로 하는 게 더 쉬운데. 그렇지? 근데 해설을 보면서 나중에는 너희가 해설을 보면서 해설처럼 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얘가 시험에 나오고요. 시험에 나오면 너희가 지금 해설 쓰는 것처럼 정확하게 써내려갈 수 있어야 감점이 없습니다. 100% 서술형으로 나오니까. 그렇지? 얘는 서술형으로 나오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때문에 하는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나중에 너희들 수학하는데
수학 공부하는데 사실 요거 증명하는 것들이 증명된 걸 기억하는 건 괜찮지만 증명까지 처음부터 다 할 필요는 없어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2번 문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너무 쉬운 거라서 그래. 봐봐. 우리가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뭐가 됩니다? 항상 유리수가 됩니다. 라는 이 사실을 하나 전제로 깔아놓자. 이건 알고 있는 명제잖아. 그치?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가 갑자기 무리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치? 유리수에다 유리수를 더했는데 무리수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 반대로 무리수에다 무리수를 더하면 유리수가 될 수는 있어요. 맞아요.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을 더하면 0이 됩니다. 그치? 그건 유리수가 될 수도 있지만 유리수랑 유리수를 더했는데 분수랑 분수를 더했는데 갑자기 루트를 만들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가 유리수라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봅시다. 증명된 명제라고. 됐어? 됐죠? 그 다음에 루트 3이 무리수다. 루트 3이 무리수다. 요것도 지금 증명된 거. 요거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두 개는 지금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명제들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보는 거야. 얘가 이걸 이용해서 얘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의 시작을 뭘로 가면 되는 거야? 1 더하기 루트 3이 뭐가 됩니다? 유리수다. 요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유리수였기 때문에 1 더하기 루트 3이라는 애랑 오케이? 1 더하기 루트 3이라는 애랑 유리수인 마이너스 1이 있었어. 오케이? 이거 두 개를 더 해볼게요. 그럼 유리수 더하기 뭐가 돼요? 유리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루트 3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결과는 뭐가 돼야 돼요? 유리수가 돼야 합니다. 근데 얘는 유리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유리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얘는 틀렸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얘가 유리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순수한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논리적인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크게 봐봐. 이 논리가 와닿지 않아요. 크게. 그치? 와닿지 않아. 다시 한번 봐봐. 이거 무슨 말인지 한번 잘 생각해봐. 1 플러스 루트 3을 유리수라고 가정해봤어. 근데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항상 유리수라며. 그치? 근데 유리수에 유리수를 더해봤어. 루트 3이 나왔어. 얘가 그럼 유리수일 수밖에 없는데 유리수가 아니래. 쟤는 무리수였대. 그치? 그럼 여기는 얘 가정이 틀렸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틀렸어. 얘가 거짓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근데 갑자기 마이너스 1을 넣는 거 아무거나 넣은 거예요? 얘를 만들어 주려고 일부러 유리수 중에서 얘를 만들 수 있는 유리수를 하나 넣어본 거야. 저기 그렇지. 얘를 이용하라고 문제에서 준 거야. 다른 숫자 넣으면 다른 숫자를 넣으면 루트 3이 되진 않겠죠. 얘에다 더해서 루트 3을 만들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정도는 만약에 다른 숫자 넣어도 유리수가 아닌 건 알 수 없잖아요. 만약에 얘가 2였다. 그러면은 얘가 2였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2를 넣겠지. 그냥 나 어쨌든 루트 3을 만들고 싶은 거야. 루트 3. 왜냐면 내가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닌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이용하고 싶었던 거니까 어떻게든 나는 뭘 만들고 싶었던 거야? 유리수를 루트 3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얘가 2였다면 이 2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2를 더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다음에 이제 부등식 증명 쪽으로 들어가요. 명제 증명 이제 끝났어요. 명제 증명 끝났고 이제 부등식 증명으로 넘어갈 텐데 우리 잠깐 쉬었다가 갑시다. 와 선생님 자 시작합니다. 이제 잘 봐봐. 옆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여기서 난리가 나네요. 자 일단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봐봐. 절대 부등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절대 부등식. 일단 절대 부등식이 뭔지를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고 절대 부등식 파트에서 여기는 얘에서 크게 이제 다루게 되는 개념 자체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소를 비교해 주세요. 대소 비교되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절대 부등식을 증명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절대 부등식을 활용해 주세요. 여기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절대 부등식 파트는. 일단은 그러면은 이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뭔지 먼저 좀 알아보자. 오늘은 아마 활용까지는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 부등식이 뭔지를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등식에서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부등식에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 부등식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항등식이랑 방정식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방정식이랑 같이 배우는 게 부등식이잖아. 근데 그 부등식은 사실은 조건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조건 부등식에서 조건자를 빼놓은 형태였어. 오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등식은 조건 부등식이야. 다음 항등식에 해당하는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절대 부등식. 그러니까 의미가 조금 어때? 이 항등식은 언제든 다 성립하는 거잖아. 무조건 다 성립. 뭘 넣어도 다 성립합니다. 절대 부등식도 뭐냐면 뭘 넣어도 다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방정식은 등호를 만족하는 x값 구해주세요잖아. 그지?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부등호를 만족하는 x값 구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하고 싶은 이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얘 기본적인 구성은 뭐냐면 기본적인 구성은 뭐냐면 어떤 숫자 a가 있었어. a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명제 요 사실에 대해서부터 시작하는 게 절대 부등식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봐봐 a에다 뭘 넣어도 다 성립하는 거 맞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뭔가의 제곱을 했을 때 0보다 크거나 얘는 뭐라고 했어? 자리라고 했잖아. 그냥 그지? 어떤 자리야 자리.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다 뭐 2배를 했어. 똑같겠죠? 2배를 해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무조건 성립할 거예요. 뭐 3배를 해도 되고 마이너스 1배를 하면 당연히 음수가 될 거야. 부등호가 바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양수인 판에서 여기다 k배를 해도 무조건 성립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뭔가의 제곱에다가 또 마찬가지 뭔가의 제곱을 이렇게 더해버려도 오케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어도 항상 성립할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의 제곱을 더하거나 상수배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는 몽땅 다 절대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얘를 증명하는 것도 마찬가지, 대소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뭘 만들고 싶은 거야? 뭔가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뭐든 다 합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요 형태 아니면 요거 굳이 또 이렇게 안 써도 되겠지 이렇게 돼 있는 요런 형태, 뭐 3개짜리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요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 애가 절대 부등식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랑 좀 비슷한 애로 절대값이라는 게 있어요. 얘도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절대값 의미 자체가. 그래서 얘 역할을 얘가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대소 비교 먼저 차근차근히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대소 비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두 개의 수나 식을 비교하고 싶은 크기를 비교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근데 봐봐 A라고 하는 애가 있어, B라는 애가 있어. 요거 두 개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하고 싶다면 여기서 선생님이 딱 한마디만 써줄게요. 일단 빼. 다시 대소 비교를 하고 싶다. 일단 뭐해? 빼주세요. 알았지? 일단 빼주세요. 무슨 의미인지 한번 잘 생각해봐. 일단 빼요. A 빼기 B를 해보는 거야. 오케이? 두 개의 수가 있었어. 얘네들의 대소 비교를 하고 싶었다면 일단 A 빼기 B를 합니다. 해서 여기 얘가 양수라면 당연히 A가 더 클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얘가 음수라면 B가 더 클 거예요. 얘가 0이었다면 두 개의 수는 같았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빼고 나서 생각하는 게 대소 비교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빼긴 뺐는데 여기 있는 얘 자체가 일단 빼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제곱해서 빼. 그 다음에 뭐 세제곱해서 빼.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세번째 뭐 루트를 씌워서 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 경우나 요 경우 같은 경우는 둘 다 양수라는 전제가 또 깔려야만 가능한 이야기거든. 지금 사실 한꺼번에 일단 개략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빼긴 하는데 제곱해서 빼기도 하고 세제곱해서 빼기도 하고 루트 씌워서 빼기도 하는데 여기서 제곱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이 루트 씌우는 경우는 이런 전제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전제예요. 둘 다 양수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래도 안 되면 마지막 방법으로는 나눠. 오케이? 이래도 안 되면 나눠주세요. 그래서 B분의 A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뭐랑 비교할 거냐면 1이랑 비교할 거야. 그래서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A가 더 큰지 B가 더 큰지를 비교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죠?
봐봐. 두 개의 수가 있었대. 그럼 두 개의 수를 내가 비교하고 싶어. 얘네들의 대소를 비교하고 싶단 말이야. 얘가 더 큰 거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더 큰지 안 큰지를 몰라요. 얘가 더 작은지 안 작은지를 몰라.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모르는 상황이었다면 일단 빼놓고 그 빼놓은 결과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오케이? 빼놓은 결과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도 해결이 안 되면 제곱해서 뺀 결과가 0보다 큰지 작은지. 해도 안 되면 세제곱해서 0보다 큰지 작은지. 오케이? 그러다 보면 뭐 루트 아니면은 나눠. 이렇게 나눠. 그래서 걔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비교해서 여기는 얘의 대소 비교를 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빼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냐면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곱, 여기는 얘 정도가 18% 정도를 차지합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나눠서 푸는 경우가 한 2% 정도를 차지합니다라고 보면 돼요. 정말 그래요? 분석을 해보면 이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대소 비교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일단 이 정도만 기억해 놓고 있어 봅시다. 알았죠? 이 문제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문제를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 x의 제곱 더하기 4라고 하는 애랑요 4x라고 하는 애랑 누가 더 큰지가 궁금하대.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했을 때 요거 두 개를 일단 뭐 하라고? 뺍니다. 그죠? 일단 뺍니다.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될 테니까요. 여기는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전체 뭐가 되겠어? 제곱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니까 얘는 0보다 크다 같다라는 식을 쓸 수 있겠지? 절대 부등식 되지?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군요.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다시 전 문제로 다시 가볼게. x의 제곱 더하기 5였어요. 그래서 4x가 있었어요. 두 개를 뭐합니다? 뺍니다. 그죠? 그럼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1이라고 할게. 완전 제곱 형태를 만들고 싶었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해서 여기 얘는 x-2 전체 제곱의 플러스 1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죠? 근데 여기 그냥 1이지?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1보다 크거나 같은 애일 거 아니야? 0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가 더 크군요. 얘는 얘가 더 크군요.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대소 비교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천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소 비교할 땐 뭐 한다? 일단 뭐 한다? 뺀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놨으면 좋겠어요.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가봅시다. 두 번째 문제. 여기는 얘 봐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두 개를 이렇게 줬어요. 절대값이 있습니다. 봐봐. 우리가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곱하기. 그렇지. 하나는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제곱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은 그냥 빼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둘 다 양수라는 전제 깔 수 있지. 절대값이니까 양수겠죠? 절대값이니까 뭐겠어? 양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절대값 양수에다 더하기 2한 거니까 양수일 거야. 둘 다 양수니까 제곱해서 빼도 괜찮아. 근데 이거 제곱하기 전에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라고? 둘 다 양수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꼭 확인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양수가 아닌데 봐봐 얘들아. 1이라는 애가 있고 마이너스 3이라는 애가 있었어. 오케이? 요거 빼면 4니까 양수인데 얘가 더 큰 거 맞잖아. 그치? 근데 함부로 여기 얘 제곱하면 1이 되고 얘 함부로 제곱하면 9가 된단 말이야. 빼면 음수가 되잖아. 그죠? 음수가 됐다고 얘가 더 커요 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안 되는 걸까? 얘가 음수였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 조건에서 여기는 얘가 양수인지 아닌지 얘는 무조건 양수일 거고 얘도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절대값 x 더하기 2였으니까. 그러니까 쟤는 양변 제곱해서 빼도 괜찮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곱 한번 해보자. 그럼 절대값 x 더하기 2. 일단 여기서 봐봐. 절대값 x의 제곱은 무조건 뭐랑 같아? x 제곱이랑 똑같아. 이 사실을 가지고 생각할 거야. 요거 제곱 빼기 절대값 x 더하기 2. 요거 전체의 제곱. 요렇게 제곱 뺀 이 결과를 가지고 난 지금부터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볼게요. 봐봐. 여기서 요거 제곱한 건 이건 그냥 이렇게 된 거랑 똑같다며. 그러니까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될 게 분명하고요. 여기는 얘는 절대값 x의 제곱이니까 얘는 x의 제곱 될 거고 2배의 뭐가 되겠어? 얘니까 4 절대값 x가 될 거고요. 더하기 4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오케이? 해서 얘랑 얘랑 없어질 거고 얘랑 얘랑 없어질 거야. 그럼 남는 건 얘랑 얘잖아. 그지? 그럼 4로 묶어버렸더니 뭐가 됐어? x 마이너스 절대값 x가 돼버렸어요. 여기까지만 나왔거든? 그럼 이제 더 이상 뭐 어쩔 수 없잖아. 뭐 할 거야? 얘랑 얘가 남았는데 그럼 뭐 절대값 해결하는 방법이 뭐 제곱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안에는 분류를 하는 거예요. x가 0보다 컸다면, 크거나 같았다면 얘는 무슨 수? 그냥 x가 될 거예요.
그럼 x 빼기 x니까 뭐가 되겠어? 0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x가 0보다 작았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x로 나올 거야. 그러면 얘는 플러스 x가 되겠죠? 그럼 얘는 2x니까 얘는 뭐가 돼? 8x가 된단 말이야. 근데 x가 무슨 수였어? 음수였어. 맞아? 그럼 8x 당연히 뭐겠어? 음수겠지. 그러니까 얘는 음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음수가 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이런 뜻이 될 테니까 얘의 결과는 0과 작거나 같아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대소는 뭐가 됩니다? 얘네들의 대소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아,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빼서 0보다 작아서요, 저거를? 그렇지. 얘는 제곱해서 뺀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됐습니다. 이렇게 증명하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서 그다음 3번 하기 전에 필수 예제로 한번 가볼게요. 필수 예제 4번으로 가봅시다. 필수 예제 4번. 저기는 저 3번 문제를 버려도 될 것 같아요. 왜요? 다 썼니 이거 혹시? 선생님 뭐예요? 네, 써줄게요. 얘는 뭐라고? 대소 비교. 무슨 대소 비교. 제곱. A랑 B가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뭐 하나? 일단 빼. 일단 빼.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곱해서 뺄 때 둘 다 양수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거예요. 아? 제목? 절대 부등식. 절대 부등식 증명? 부등식 이 제목이고요. 거기에 이제 1번 대소 비교가 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번 대소 비교 이렇게 제목 써놓고 나중에 이거 증명 이제 증명 설명할 거거든. 증명 설명할 때는 절대 부등식 2번 증명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할 거는 두 번째 절대 부등식 파트에서 2번 증명. 근데 사실 1번이나 2번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는 다 서술형 때문에 나오는 거지. 증명은 그렇죠. 아, 왜 이렇게. 그 다음 3번 활용이 진짜 되게 많이 중요하고요. 3번 활용이 진짜 많이 중요합니다. 아마 3번은 아마 내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지금 이제 20분,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일단 같이 봅시다. 볼게요. 증명 이쪽 파트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얘 봐봐. A, B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뭐 해주세요? 증명해주세요 이건데 봐봐.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얘들아 부등식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뭐냐면 두 개의 식의 대소 비교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대소 비교를 담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나는 여기는 얘 있지 얘.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음. 얘랑 얘 대소 비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대소 비교를 할 때 항상 우리가 뭐 하라고 했어? 일단은 빼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었지. 됐어? 그러니까 일단은 뺄 거야. 그러니까 얘를 증명할 때는 뭐 마찬가지야. 여기 얘도 뭐 할 거야? 일단 빼서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이 이야기나 똑같아. 완전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는 지금 두 개의 대소를 비교해달라 이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뭐냐? A가 B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해달라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쓸 필요는 없겠네. 여기다 1번, 2번 이렇게 쓰고 한 번에 그냥 끝내자. 오케이? 따로 두 번을 다 쓰지 말고요. 요거는 3번 나중에 활용 쪽으로 남겨놓을게요. 여기서 보자. 자, 증명이라고 하는 건 그냥 문제로 바로 가볼게.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어요. 자, A 더하기 B 전체의 제곱이라는 애랑 4AB라는 애랑 누가 더 큰지 지금 요거를 증명해 주세요. 대소 비교를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할 거야? 두 개를 뺄 거야. 오케이? 두 개를 뺍니다 그냥. 일단 뭐 하라고? 빼고 시작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대소 비교할 때 일단 빼. 여기는 요
여기 요 기본기가 이 기본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알았죠? 일단 빼주세요. 대소 비교를 때 일단 빼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a제곱 플러스 뭐야 2ab 플러스 b제곱에서 마이너스 4ab가 될 테니까 요거 계산해 주면 얘는 뭐가 돼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될 게 분명하고요. 여기 얘는 a 마이너스 b 전체 제곱이 될 게 분명하고요. 그러니 얘는 여기다 하나 같은 겁니다. 증명 끝이죠. 아 그러니까 여기 얘는 이렇게 되겠군요. 증명 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빼놓고 그다음 절대부등식인 뭔가의 완전 제곱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내 자랑은 딱 봐도 저게 더 커 보이지 않나요? 다음 두 번째로 갈게요. 자 봐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다시 여기는 얘랑 ab랑 이번에 누가 더 큰지 지금 비교해달라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래도 일단 뭐 할 거야? 여전히 뺄 거야. 오케이? 일단 뺄 거야.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여기는 얘는 이 자체로 뭐가 되지 않으니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이 되지 않으니 얘에 대한 식을 조금 변형해 줄 필요는 있어 보여요. 오케이?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뭔가의 제곱에다가 뭔가의 제곱을 더한 형태로 좀 변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뭔가 일단 완전 제곱을 하나 만들긴 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완전 제곱을 먼저 만들어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뭐야? ba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여기는 얘 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4분의 1 b 제곱이 필요할 게 분명하고요. 더하기 b 제곱이 있었고 4분의 b 제곱 이렇게 따로 빼줘야지 원래 식이랑 똑같겠죠?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고 여기는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 얘는 a 마이너스 2분의 b 전체 제곱이 되어버렸고요. 여기는 얘는 이게 4분의 3 b제곱이 될 테니까 맞아요? 얘가 4분의 4 b제곱이잖아. 4분의 3 b제곱이 될 테니까 2분의 루트 3 b의 전체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의 제곱 더하기 뭔가의 제곱이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군요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군요 이렇게 증명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기에다가 마이너스 AB 더해가지고 완전 제곱식 해가지고 마이너스 AB 빼주면 안 돼? AB가 양수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A랑 B가 양수, 음수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경이가 되게 좋은 의견을 하나 제시해봤어요. 잘 봐봐. 여기서 요 식에서 지금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이 있어요. 근데 억지로 내가 마이너스 AB를 하나 추가시켜주고 플러스 AB를 하나 추가시켰어. 라고 해서 여기는 얘가 A 마이너스 B 전체 제곱으로 완전 제곱을 억지로 만들어버렸고 여기는 얘가 지금 더하기 AB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보장이 생겨요. 왜? 절대부등식의 가장 기본이 뭐랬어? 뭔가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했었어. 근데 여기서 이 AB라고 하는 애가 얘가 양수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가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A가 음수고 B가 양수였다면 이건 음수가 나와요. 그렇다면 얘가 반드시 0보다 크다라는 보장은 안 생기겠지. 근데 보장을 하려면 나는 뭔가의 제곱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보장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여기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식 자체를 이렇게 뭔가의 제곱 더하기 뭔가의 제곱 형태로 자꾸 변형을 하는 거고요. 그 변형이 됐을 때 결과를 가지고 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 두 개의 식이 이렇게 대소 관계가 있습니다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저렇게 완전 제곱식 만드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완전 제곱식이 이해가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면은 요거는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볼 문제야. 왜냐면 그건 따로 질문 받아요. 지금 수업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맞지? 따로 나한테 질문을 그랬죠. 그건 증명 하는 거 어렵지도 않은데 지금 시간은 많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요거 두 개를 한번 직접 증명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직접 증명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봐봐 얘들아. 일단 뭐 하라고 했어? 부등식 증명할 때 일단 빼라고 했는데 얘 뺄 것도 없잖아. 그냥 이거 자체로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두 개 빼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요건 나중에 이제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 지금 계속 하는 게 계속 증명이기 때문에 너희들 좀 벅찰 수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뭐 하는지 좀 잘 모르겠고 막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천천히 봐봐. 내가 절대부등식을 증명할 때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 뭐냐면 뭔가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했어요. 그죠?
뭔가의 제곱을 더하거나 그러니까 제곱을 더하거나 제곱의 상수배를 하거나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보장이 무조건 생기니까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제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여기는 얘만 지금 보니까 이거 b 하나만 필요하잖아. b제곱 하나만.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해놓고 더하기 b제곱 이렇게 해놓는다면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면서 a 더하기 b 전체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 그러니까 0보다 커나 같다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야. 여기는 얘도 일단 뭐 해라 라고 했어? 일단 빼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4a제곱 마이너스 4ab 먼저 쓸게요. 더하기 3b제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여기는 얘가 0보다 커나 같은지는 아직 몰라. 근데 이거 뺀 것만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야. 얘 마찬가지 뭐 만들고 싶은 거냐? 완전 제곱식 만들고 싶어요. 근데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바라보니까 뭐만 있으면 좋겠어? 여기 이렇게 있었어. 여기 b제곱만 있으면 좋겠지. 그래야 완전 제곱식 2a-b 전체 제곱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 중에서 하나만 갖다 쓰는 거야. 그럼 2개 남잖아 지금. 여기 몇 개 남겠어? 2개 남았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2a-b 전체 제곱 플러스 루트 2의 b 전체 제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뭔가의 제곱 더하기 뭔가의 제곱이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바로 봐도 됩니다. 그 2배니까 이건 양수잖아, 그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2배,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각각 증명해 주면 되는 건데요. 그 증명 방법 자체가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딱 이런 느낌이야. 그냥 2개 뺀 다음에 걔가 완전 제곱식 되게끔 변형해 주세요 이런 느낌이거든. 오케이? 다시 어떻게 하라고? 2개 일단 뺀 다음에 완전 제곱식 되게끔 변형해 주세요. 그냥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7-5번 문제 볼게요. 7-5번 문제. 일단 저기는 제가 성립함을 보여주세요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지운다. 자, 얘가 성립함을 보여주세요. 얘랑 대소가 지금 얘가 더 크거나 같은 걸 보여주세요니까 일단 뭐 해주세요? 빼주세요야 그냥 똑같아. 다 빼주세요. x 더하기 2y 요거 전체 제곱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일단 빼놓고 생각하는 거고 마지막에 여기는 얘에서 뭘 만들고 싶은 거야? 뭔가의 제곱만 만들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뭔가의 제곱 더하기 뭔가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괜찮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마무리만 이렇게 해줄 수 있다면 여기는 얘가 성립함을 보여주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2개를 그냥 빼는 거야. 그래서 2개를 빼봤더니 한번 정리해보자. 이거는 5x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5y 제곱 될 거예요. 5y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4xy 될 거고요.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요? 4y 제곱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빼봤더니 뭐가 됐어요? 4x의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4xy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 문제가 아까 풀었던 누구랑 여기는 어디가 했니? 아까 요거였니? 그치? 요거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지만 얘는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바로 되죠? 얘는 바로 되죠? 완전 제곱식으로. 얘는 뭐가 돼? 2x-y 전체 제곱 이렇게 바로 되죠? 0보다 크거나 같군요. 0보다 크거나 같군요. 이렇게 바로 증명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빼기만 하면 돼요. 그냥 빼지를 못해가지고 힘들 수 있어. 그렇죠? 다시 대소 비교하고 싶다. 뭐 해라? 일단 빼라. 알죠? 대소 비교하고 싶다. 일단 빼라. 걔가 80%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필수예제 5번 같은 경우를 바라보면은 필수예제 5번 같은 경우가 그냥 빼는 게 아니라 뭐에서 빼는 걸까? 제곱해서 빼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제곱해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양수라는 전제 깔리고 요거 양수라는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그냥 제곱해서 빼면 됩니다.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요거 전체 제곱에서 절대값 a 더하기 b 요거 전체 제곱을 이렇게 뺀 걸 가지고 시작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전체 제곱이에요? 어? 그냥 제곱하면 안 돼요? 각각을 이 위험한 질문을 봐봐. 1 더하기 2가 있었어요. 얘가 지금 3입니다. 그죠? 됐어? 그럼 이거를 제곱하면 1이고 이걸 제곱하면 4죠. 이걸 제곱하면 얼마예요? 9입니다. 달라져. 저건 다른 거잖아요. 하나씩. 다를까 그게? 그럼 이렇게 볼까? 5 6 7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됐죠? 8 이렇게 해볼게. 그래도 안 되나?
부등식이죠. 이거 제곱합니다. 얼마? 25. 이거 제곱합니다. 36. 이거 제곱합니다. 100. 누가 더 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식을 변형시킬 때는 똑같이 변형을 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봐봐. 어떤 등호가 있는 거랑 그다음에 부등호가 있는 거를 변형시킬 때 있잖아. 얘 제곱을 했다면 얘도 전체를 제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이 양변에. 여기에 A 더하기 B가 있었다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통째로 제곱을 한 거랑 이거 통째로 제곱한 거랑 비교해 줘야 되는 거야. 부등호가 있을 때 마찬가지예요. 이거 통째로 제곱한 거랑 통째로 제곱한 거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식을 볼 때 따로따로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알았죠? 얼마나 길든 얼마나 길든 상관없이 통째로 제곱을 할 거면 통째로 하는 거예요. 항상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식이 내가 이렇게 식의 그 흐름이 완전히 다 깨져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어서 바로바로 할 수가 없어져 버려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통째로 제곱을 해봤고요.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정리하니까 뭐가 되겠어? a 더하기 2 절대값 ab가 될 거고 더하기 제곱이죠? b제곱 될 거예요. 됐죠? 그다음 여기는 얘를 제곱하면 그냥 제곱한 거랑 똑같을 테니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뭐가 되겠어? b제곱 될 겁니다. 해서 여기는 얘랑 없어지고 얘랑 없어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남은 것만 써놨더니 뭐가 돼버렸어요? 얘는 9배의 절대값 ab 빼기 ab가 돼버렸어요. 됐죠? 음수일 때 양수일 때 그렇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얘가 양수였다면 얼마나 되겠어? 0. 0입니다. 그 다음 얘가 음수였다면 어떻게 되나 봐봐. 얘가 음수였다면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b가 될 거야. 그치? 얘랑 하니까 마이너스 2ab가 될 거고 그럼 얘가 무슨 수니까?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달려있으면 무슨 수겠어? 양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ab가 음수일 때가 얘가 마이너스 ab로 나올 거잖아. ab가 음수일 때 ab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ab로 나와서 마이너스 2ab가 됐는데 ab는 음수란 말이야 지금 현재. 얘가 음수였으니까 이만큼은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양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돼요. 해서 여기는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야. 크거나 같은 거야. 이렇게 증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음수랑 더했는데 결국은 왜 양수가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이너스 a 양수야 음수야? 몰라요. 몰라요. 나 정답이에요. 그지? 마이너스 a를 보고 음수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만약에 a가 양수였어요. 그럼 마이너스 a는 무슨 수예요? 음수입니다. a가 만약에 음수였어요. 마이너스 a는 무슨 수입니다? 양수입니다. a가 음수인 상황에서 얘를 바라보면서 음수라고 생각하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음수랑 더하는 게 절대로 아니야. 양수랑 더한 거예요. 지금. 왜? a, b가 음수라는 전제를 깔고 갔으니까. 알았죠? 지금 이 물음을 지금 나경이가 저번에도 물어보고 저번에도 물어봐서 지금 세 번째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해요. 알았죠? 그래요? 알았어요. 언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경이의 문제점 이러면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있었죠.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타이밍에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고 나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다른 생각도 의문이 들면 또 그걸 질문해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한 거는 들으려고 안 해. 오케이? 선생님 그때 말했던 나경이 그 문제점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건 고쳐야 돼요. 그거는 수학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내가 뭘 물어봤어. 왜 다른 사람이 되게 성심성의껏 대답해주고 있는데 딴 생각하면서 빨리 다른 거 물어봐. 그럼 되게 기분 나빠요. 알았어요. 알았죠? 네. 잘 생각해봐. 알았죠? 나경이 그런 경우 되게 많아서 이거는 고쳐야 될 문제입니다. 알았죠? 어쨌든 두 번째, 이번 문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번 문제. 제곱. 그렇지, 마찬가지지. 여기 얘가 양수일 거야, 여기 얘가 양수일 거야, 여기 얘도 무조건 양수일 거야. AB는 양수라고 줬으니까, 그죠? 제가 AB가 음수였다면 얘는 허수가 되니까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둘 다 양수일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양변 제곱해서 뺍니다. 루트 A 플러스 루트 B 전체 제곱 해서 A 더하기 B의 루트 전체 제곱 이거 두 개를 빼서 빼는 걸로 뭐 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항상 뭐냐면 그냥 빼 혹은 제곱해서 그냥 빼. 오케이? 뭐 세제곱해서 그냥 빼 루트 씌워서 빼 뭐 이런 식이야. 그것도 안 되면 나눠 뭐 이런 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리해놓고 한번 가보자. 요거 정리하면 뭐가 돼? A 더하기 B 더하기 2 루트 AB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요거 전개하면 뭐가 돼? 그냥 A 더하기 B겠죠? 이만큼을 뭐 한 거야? 뺀 거야. 얘네들 다 사라지잖아. 남는 거는 루트 2 루트 AB밖에 없어요. 근데 A 양수, B 양수였으니까 이거 무조건 양수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가 더 크군요. 얘는 0 등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크군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등식 대소 비교하거나 부등식 증명 자체는 전부 다 뺀 걸 바탕으로 생각을 할 거고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걸 바탕으로 생각을 할 거야. 그 두 가지 관점만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부등식 증명에서 못할 거는 없습니다라고 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요 문제를 할 텐데 잘 봐봐. 여기서 지금 요 7-6번 문제는 선생님이 해줘야 돼. 7-6번이랑 7-6번의 1번이랑 2번은 선생님이 해줘야 돼요. 나머지는 괜찮아요. 요거는 괜찮거든. 요건 괜찮은데 요거는 선생님이 해줘야 돼. 왜냐면 잘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지금 A가 더 크다는 전제를 깔아버렸거든. A가 더 크니까 얘보단 얘가 더 클 거란 말이야. 얘 빼기 얘 한 게 무조건 양수라는 가정이 생긴 거야. 얘 빼기 얘 한 게 뭐다? 양수다라는 가정이 생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양면을 제곱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양변의 제곱, 얘도 양수니까 양변 제곱해도 괜찮거든? 제곱해서 똑같이 증명하면 위에 거랑 다를 바 없이 그냥 풀 수 있어요. 근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봐봐요. 여기서는 절대값 A 빼기 B였고 얘는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였어요. 근데 A랑 B랑 누가 더 큰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절대값 A가 큰지 절대값 B가 큰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 얘가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내가 함부로 제곱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아까 설명했잖아. 1이랑 마이너스 3이랑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거 제곱해봐. 그럼 1, 얘는 9 되면서 부등호가 반대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 다 제곱할 때는, 양변을 제곱할 때는 어떤 전제를 깔아야만 한다고? 둘 다 양수라는 전제를 깔아야만 한다고. 양쪽 식이 다 양수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양쪽이 다 양수가 아니다라는 전제가, 양수다라는 전제가 깔리기 전에는,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노트에 그렇게 써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둘 다 양수가 아니다. 둘 다 양수면 좋겠지만 얘는 양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상황에서 양변을 제곱해서 풀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푸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걸 대신 증명해도 괜찮지 않나요? 그치? 근데 여기는 얘만 이쪽으로 넘겨준 거예요. 오케이? 얘만 이쪽으로 넘겨. 그럼 여기 양수라는 보장 생겼고 이제 여기 양수라는 보장 생겼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양수라는 보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양수야 양수. 이 상태에서 양변 제곱해서 문제 풀어도 괜찮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봐봐. 여기 얘는 제곱하면 이거를 전체 제곱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A-B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2배의 절대값의 A-B에다가 절대값의 B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 요거 제곱하면 A의 제곱이 될 겁니다. 요거 두 개를 뺄 거예요. 뭐 한 건지 알겠니? 얘를 그냥 하나로 보고 얘를 하나로 보고 지금 전개를 한 거야. 얘 제곱 써준 거고 얘 제곱 써준 거고 2배의 얘 곱한 거 써준 거예요. 그냥 순서를 바꿔서 그래요. 그냥 선생님이. 원래는 이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순서를 바꿔서 그래요. 그냥 이거 하나를 보고 그냥 뭐 한 거야? 전개한 거야. A, B로. 그렇지. A제곱이고 얘는 2AB고 얘는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정리해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뭐가 됐어? 2AB 이렇게 됐고 B제곱 이렇게 됐잖아. 그냥 더하기. 요거는 뭐가 되겠어? 그냥 2에다가 그냥 이대로 놓을까 일단은? 이대로 놓자. 좀 보기 불편하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놓을게요. 더하기 B제곱이 됐고요. 마이너스 A제곱이 됐어. 그러면 A제곱이랑 A제곱은 없어질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이쪽이랑 합쳐지면서 2b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될 거야. 더하기 2에다가 절대값 뭐가 돼요? a 마이너스 b에다가 절대값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는 이 상황 자체가 좀 복잡하니까 사실 이렇게 푸는 거는 권장하진 않지만 오케이? 이 상태에서 한번 해결해 봅시다. 여기는 얘에서 한번 해결을 해 봅시다.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걸 한 번에 이렇게 좀
이걸 두 개 곱해볼게. 이렇게 두 개 곱해볼게. 그럼 얘는 뭐가 돼? AB 마이너스 B제곱의 절대값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그럼 여기 이 모양 자체가 어디에도 똑같이 있어. 이것도 2로 묶어버리면 여기 모양 자체가 똑같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물론 부호가 지금 반대로 돼 있는 상황인데 절대값이니까 부호 반대로 바꿔도 괜찮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그냥 모양 맞춰주려고 그냥 얘를 B제곱 마이너스 AB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됐습니다? 그럼 이제 똑같은 거야. 여기는 얘가 양수라면 얘가 그대로 나오게 될 거고요. 맞아요? 얘가 그대로 나오면 얘는 뭐가 되겠어? 얘의 몇 배가 될 거야? 2배가 될 거야. 근데 이거 자체가 양수라는 가정을 해버린 거니까 얘가 양수였다면 얘가 양수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음수였다면 여기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얘랑 얘랑 없어지겠죠? 그럼 등호가 됩니다. 0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예 그냥 분류를 해갖고 가는 거야. 봐봐. 절대값 A가 있고 절대값 B 이렇게 얘의 차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 상황 자체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얘가 더 클 수도 있어. 크거나 같을 수도 있어. 그럼 얘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가 되는 거고 얘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테니까 이제는 양변 제곱해도 괜찮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지?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럼 이 경우도 생각해보면 될 건데 잘 봐봐.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무조건 무슨 수가 되겠니 얘들아? 음수가 되겠죠? 무조건 음수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무조건 무슨 수겠어? 절대값이고 무조건 양수겠지. 그럼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무조건 성립할 거 아니야. 그지? 이 경우일 때 무조건 성립합니다라고 봐도 괜찮아. 이 경우일 때 증명은 그냥 끝이야 이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경우일 때만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 이제. 그러면 이제 양변 뭐 해주세요? 제곱해주세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여기는 얘랑 빼기 요거 뺄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절대값 a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 똑같이 다 없애주고 다시 한번 정리해봤더니 2의 절대값 ab 마이너스 ab가 돼버리고요. 마찬가지 ab가 양수였다면 얘는 0이 될 겁니다. a가 음수였다면 마이너스 2ab가 될 거기 때문에 얘가 음수니까 이거 양수되면서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아예 그냥 나는 그냥 한 방에 처리하고 싶다. 나는 계산할 자신이 있어. 한 방에 처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거 넘겨놓고 양변 제곱해서 풀어주면 증명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계산 더 복잡한 것 같아. 그냥 좀 심플하게 갈래. 대신에 이렇게 두 개로 좀 분류해서 갈래. 라고 하다면 이렇게 분류해서 가도 무방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분류할 때는 두 번째 것만 생각해주면서 하면 돼요. 다시 뭐라고? 분류할 때 두 번째 것만 생각하면서 풀어도 돼요. 두 번째 것만 생각하면서 풀어도 되냐고? 아니지. 첫 번째 분류 이거? 네. 그렇지. 이것만 생각해서 풀어도 돼. 요거까지 안 해도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원래 정석대로 푸는 방법은 이거예요, 사실은. 이게 원래 너희 교육 과정에서 원하는 풀이고, 한 방에 처리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처리해도 무방하다라는 것만 보여주려고. 그 얘기한 게 아닌데 그러면 그 A가 음수일 때 A랑 B랑 했을 때 음수였어. 분류를 한다는 거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한 덩어리가 있는데 여기는 얘를 다 보여주고 싶은데 이 한 덩어리를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없어서 요만큼 잘라서 일단 보여주고 요만큼 잘라서 보여주겠다라는 게 분류의 큰 의미입니다. 오케이? 근데 분류를 하면 요만큼만 보여주면 되나요? 이거에 대한 물음인 거야 지금 당연히. 둘 다 보여줘야 당연히 되는 거죠. 분류를 하는 거의 의미가 원래 그렇게 가르쳐요. 됐죠? 됐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 부등식의 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말하는 게 뭐야? 기본 틀만 만들어가고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선생님이 말했던 것 중에서 기본 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완전 제곱이었어요. 완전 제곱. 그러니까 완전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이걸 자꾸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절대값이나 좀 전에 문제 절대값이나 뭐 이런 게 포함돼 버리면은 상황이 좀 복잡해져. 절대값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것도 좀 보여줄 수 있지만 봐봐. 절대값 A 빼기 A라고 한번 해볼게. 이건 뭐가 될까요? 이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A가 양수라면 뭐가 되는 거야? A가 양수라면 A 빼기 A니까 0이 되는 거야. A가 음수였다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빼기 A니까 마이너스 2A가 되면서
A가 음수였으니까 얘는 양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절대값 A 빼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라는 요것도 절대부등식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지금 저거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들이 많을 거야. 저기는 제일 정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됐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설명 하나만 좀 설명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 한번 듣고 내일 듣는 거랑 내일이죠. 수요일에 듣는 거랑 안 듣고 듣는 거랑 좀 차이가 있어서 하나만 좀 설명해 주세요. 산, 술, 형, 균, 균, 과. 기압평균. 그렇지. 기, 화, 형, 균에 대한 이야기를 산술평균은 뭐냐면요. 더하기에 대한 얘에 대한 평균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하평균은 뭐냐면요. 곱하기에 대한 평균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더하기에 대한 평균이고 더하기에 대한 평균으로만 우리가 여태까지 평균을 계산해 왔어. 근데 곱하기에 대한 평균도 있어요. 라는 것만 오늘 하나 더 인식하고 갔으면 좋겠고요. 잘 봐봐. 더하기에 대한 평균이니까 A랑 B 두 개의 수가 있었다고 쳐보자. 요거 두 개를 더하면 그걸 2로 나눠준 게 더하기에 대한 평균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럼 곱하기에 대한 평균은 뭐냐면 두 개를 곱해요. 거기다 루트를 씌워준 걸 가지고 곱하기에 대한 평균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루트가 나와서 좀 당황스럽죠?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A 더하기 A를 했어. 그럼 뭐가 돼? 2A가 되잖아. 2A가 된 걸 2로 나눠줘야지 원래 A가 된다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한 거에 대해서는 뭘 해줘야지? 2로 나눠줘야지 얘가 얘랑 얘 평균값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그 다음 봐봐. 곱한 거에 대해서는 얘는 A 제곱이거든. 일단 루트를 씌워줘야지 뭐가 되는 거야? A가 나오는 거잖아. 루트를 씌워줘야지 A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두 개, 요 두 개에 대한 곱하기에 대한 평균은 곱한 다음 루트를 씌워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더하기에 대한 평균은 산술평균이라고 부르고요. 곱하기에 대한 평균은 기하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리고요. 기하평균을 논하기 위해서는 둘 다 양수여야 돼. 왜냐면 둘 중에 하나가 음수였다면 얘는 음수값이 나올 테니까 허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룰 수 없는 값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둘 다 양수인 전제를 깔아버리고 시작합니다. 정도까지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하는 이 식 자체가 절대 부등식입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증명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여기는 이 부등식을 증명하고 싶어. 이게 항상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증명하고 싶어. 그럼 뭐 할 거예요? 뺄 거야. 그치? 내가 뺄 건데 여기 루트 있으니까 뭐 해서 뺄 거야? 제곱해서 뺄 거야. 그래서 증명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얘는 a제곱 더하기 뭐가 됩니다? 2ab에다가 플러스 b제곱이 될 겁니다. 그다음 여기서 빼면 얘는 그냥 ab가 되겠죠. 제곱해서 빼면. 얘는 4분의 4라고 내가 만들어서 생각한다면 얘는 4분의 뭐가 되는 거야?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될 테니까 얘는 2분의 a 빼기 b 요거 전체 제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2의 제곱이고요. 얘가 a 빼기 b의 제곱일 테니까.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바로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등호가 되네요. 얘가 같을 때는 언제겠어? 얘가 빵이 될 때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단 A는 B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는 요거까지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만큼 중요합니다. 오케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만큼 중요해요. 일단 이 상황 자체, 여기는 얘가 사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예요. 여기는 얘를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데 같을 때,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이랑 같을 때가 있을 텐데 그 같을 때는 A랑 B랑 두 개 같았을 때만 같고요. 나머지는 산술평균이 다 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사실을 우리가 줄여서 다시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절대 부등식을 이용해서 뭔가 이제 풀게 되거든.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 산술 기하평균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개념 자체를, 요 개념. 산술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세요. 알았죠? 이거 증명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여기는 요 사실이 다시 한번 말하자면 피타고라스 정리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직각삼각형을 봤는데 피타고라스가 안 떠오르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구해야 되는데 피타고라스 정리가 안 떠오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맞죠? 그래서 얘는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정리거든, 정리. 맞아요? 정리.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머릿속에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달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머릿속에 어딘가에 되게 깊숙한 곳에 박혀가지고 꺼내기 굉장히 힘들었다면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 피타고라스 정리가 바로 생각이 안 나겠지? 피타고라스 정리는 너의 머릿속 한 요쯤 어딘가에 돌고 있을 거야 지금. 여기 어딘가에 기억되어 있어. 그러니까 보자마자 직각삼각형 보자마자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들아 여기 있는 이 산술기하 평균도 머릿속 깊은 곳에서 꺼내면 안 돼. 얘도 여기 어딘가에 항상 존재하고 있어야 돼.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산술기하 평균 있잖아. 선생님 고3 수업하잖아.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피타고라스처럼 직각삼각형이 나왔는데 피타고라스를 못 떠올려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얘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정확하게 딱 튀어나왔는데 여기는 얘를 못 떠올려. 그래서 못 푸는 고3 언니 오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이런 산술기하 평균을 풀면 되잖아 라는 이야기를 해주잖아. 그럼 풀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기억 속 어딘가에는 있는데 그걸 꺼내지 못하니까 못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산술기하 평균 선생님이 진짜 되게 지금 엄청나게 진지한 표정으로 엄청 강조를 하고 있잖아. 맞아? 되게 중요해. 알지? 다시 요 사실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항상 요쯤에서 맴돌고 있게끔 정확하게 머릿속에 계속 넣어놓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수학 얼만큼 더 할 거야? 딱 2년 반만 더 할 거야. 그치? 2년 반 더 한다면 다시 수학할 생각 없잖아 우리. 맞아요? 대학 가면 땡이잖아. 그때까지는 계속 넣어놓고 있어요. 진짜네. 산술기하 평균은 다음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하긴 하겠지만 한번 써놓는 게 좋겠지? 얘는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어놔요. 알았죠? 다음 시간에 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산술기하 평균이 왜 커요? 같은 숫자로 해도 산술기하 평균이 더 커지는 거예요? 산술 평균, 기하 평균보다 항상 커져요. 같은 숫자로 했을 때는 뭐라고요? 같다고요. 근데 저기서 A, B가 0보다 크다 했잖아요. A, B 둘 다 0보다 작으면 안 돼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 둘 다 작아도 안 돼요. 왜냐면 그럼 얘가 음수잖아. 얘는 양수잖아. 그죠? 그다. 둘 다 0보다 클 때만 성립하는 게 산술기하 평균이야. 그러면 당연히 산술기하 평균 숫자가 더 크니까 큰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알았어요. 산술기하 평균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